먼저 선생님 소개부터 할까요? 네, 오늘 독자들하고 특히 여기 저 카메라의 영상으로 네. 인스타에 생방송으로 라이브가 되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보고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가는 택시를 쓴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본인 소개를 너무 간단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잠깐 프로필을 앞부분만 살짝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작가님은 1967년생. 전주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권으로 20대를 보냈다. 이런 내용이 프로필에 있네요. 그 다음에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스페어 택시기사로 일을 하셨대요. 그리고 뭐 여러 이제 일을 거치시면서 택시기사를 3번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젊을 때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서 한 번 하시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그래서 3번이나 택시기사의 직업을 갖게 된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책이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출간이 됐잖아요. 네. 책 출간된 소감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뭐 전문 작가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그냥 보통의 그냥 그 사람으로서 글을 쓰고 쓴 글이 책으로 나온다면 활자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굉장히 기쁘고요. 이 책이 2번째 책인데 첫 책은 그 2쇄에서 끝났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이 책은 좀 2쇄는 넘어가서 3쇄 정도 이상은 좀 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악망하면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책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네, 아무래도 이게 택시다 보니까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택시에 타고 내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럴 때마다 이제 겪는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좀 이렇게 제 인생도 좀 반추해 보게 되고 제 생각도 한 번씩 더 공굴려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저의 생각들과 어떤 그 사회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좀 읽혀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쓴 글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 택시 이제 기사로서의 그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또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저는 개인 택시이기 때문에 어떤 생활 리듬에 맞게 스스로 이렇게 계획하고 운행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1시쯤 시작해가지고 저녁 11시, 12시 뭐 이 정도쯤 끝을 내게 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돈 되는 시간대는 아무래도 자정부터 새벽까지인데 저는 밤에는 좀 잠을 자자 라는 그 주의여서 왜냐하면 그 어른들 말씀이 이렇게 밤낮을 거꾸로 하면 수명이 단축된다고 그래서 저는 좀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12시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근무 시간이 거의 12시간 가까이 되시는데, 그러면은 글은 언제 쓰시나요? 글 쓰는 건 일주일에 이제 하루를 이렇게 쉬거든요. 쉬거나 혹은 반나절을 정도 쉬고 나머지는 이제 일을 하는데, 항상 차에는 작은 메모지와 볼펜을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이제 다음 글감에 대해서 고민하고 메모하고 이런다가 이제 하루 딱 되면 그날은 노트북을 열고 그날 하루 종일 이제 그 메모지를 꺼내서 이제 그 메모와 관련된 글을 이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택시 운전을 하시니까 많은 고객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또 고객들도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그 다양한 고객들의 면면을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택시는 제가 하루에 25팀에서 30팀 정도 사이의 사람들을 태우거든요. 보통의 우리들이 일상에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의 사람을 태우면 반드시 그 안에 한두 명의 사이코패스들이 탑니다. 원래 그 서울에서 하루에 전국에서 하루에 운전자 폭행이 10건 일어나고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만 3건 일어납니다. 제가 불과 이게 택시 시작한 지 몇 달 안 돼서 제가 그런 일을 한번 당했는데 탈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물론 술은 먹었죠.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취기가 이제 택시 안이 이렇게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취기가 올랐는지 갑자기 돌변을 하면서 이제 제복을 졸랐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놀랐죠. 놀랐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잘 대처를 해서 경찰서에서 가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모면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당한 그 구체적 사례보다도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느끼는 어떤 그런 그 공포와 두려움, 공포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 이것은 아마 어떤 사람도 그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 아마 그런 심리적인 그런 위축감이라든지 공포심은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밤에 운전을 하기가 무서울 정도였고, 젊은 사람들이 타면 먼저 그냥 막 긴장하는. 그러면 가족들한테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책에는 아니요, 나와 있는데? 사건은 말은 했지만, 네네. 제가 이런 그 심리적 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받고 있다. 못하죠. 왜냐하면 저는 가장이고, 네, 또 이렇게 불안해하니까.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으니까. 네. 이제 택시 하시다 보면 어떤 특별히 구역 같은 게 내가 많이 운행하는 구역이라든가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서울에서? 여기 강남인데 강남만 왔다 갔다 하면 제일 좋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돈을 벌려면 돈이 많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속설이 있듯이 택시도 아마 이제 이쪽 강남권에서 아무래도 손님이 훨씬 많죠. 그런데 택시라는 게 내가 강남권에서만 운행하고 싶다고 운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손님이 또 여기서다가 강북 가자면 강북 가야 되고 우정부를 가자면 우정부를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것은 그날의 운에 따라서 말 그대로 운수업 이렇게 차로 운수가 아니고 그날의 운에 따라서 되는 그런 운업이라는 거. 제가 사실 택시가 지금은 마지막 제 직업이 됐지만 이제 은퇴 후에 제 직업이 됐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겪었던 많은 직업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평범하지 않은 호텔리어도 해보고 호텔리어 몫으로도 일했고 또 펜션도 하고 굉장히 다종다양한 직업을 했었는데 이게 택시가 워낙 좁다 보니까 손님이 타면 그냥 그 사람이 풍기는 옷, 복장, 생김새, 머리 모양 혹은 그 사람의 패션 이런 거에서 풍기는 아우라가 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풍겨나오는 아우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택시를 타고 간다 해도 아무 말이 하지 않아도 이분이 어떤 분이겠구나라는 느낌이 저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갖는 이제 제 과거의 어떤 것들이 자연스레 연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 써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권의 또 책이 됐던 이런 이게 오마이뉴스의 연재 글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 처음 글 쓰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건 있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제가 30대 중반 때부터 계속 글을 써오던 곳이었고요. 그래서 제 인생의 고비마다 예를 들어서 귀농했을 때라든지 제주도 섬에 살았을 때 그다음에 섬에서 나와서 또 육지에 다시 살게 되었을 때 아이를 입양했을 때라든지 이런 제 굵직한 마디마다 제가 글을 썼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오마이뉴스에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책도 사실은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낸 거고 이번에 나온 책도 이제 연재 글을 모아서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선생님 인생의 궤적이 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사시는 곳도 제주도에 가서 사신 적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도 아까 호텔리어 직업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국회에서 일하신 경험도 있으셔서 그런 선생님의 인생 또 택시
그 운전사로서의 직업을 3번이나 가지셨고, 그거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거 지금 개인 택시를 2년 전에 시작하기 전에 직전 5년 동안은 이제 국회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주로 했던 일이 이제 그 뭐였냐면, 그 부모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네네. 유기아동이나 혹은 보호시설, 시설의 아동들에 대한 정책과 법안을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한 5년 동안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일을 제가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 전에 제가 이제 41살 때 귀농을 했을 때, 귀농하고 이듬해 제가 딸을 입양을 했는데, 공개 입양을 했는데, 그 딸아이를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한국 사회의 공개 입양 문화가 너무 척박했어요. 책에도 이제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입양 문제나 그 유기아동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하면서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한 70년 동안 짧은 세월 동안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역사에 스킵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 의식은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아이들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에다가도 썼지만 해외 입양이든 국내 입양이든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매년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한 200명 정도 아이들이 지금 현재 그 해외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200명이 아이들이 해외로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책 안에는 단순히 택시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들의 얘기도 있고, 그 다양한 제 삶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같이 있죠. 이거 책 좀 많이 사달라는. 여러분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거꾸로 가는 택시 이 책입니다. 이거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라서 마지막으로 저희 들어주신 분들하고 특히 영상 봐주시는 분들 오늘 소감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책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도움이 되고 출판사에도 도움이 되고 좀 이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로또가 당첨돼도 택시를 계속 오래 할 것 같은데요. 계속 세 번째 책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가능하면 세 번째 책도 좀 산진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셔야죠. 네, 그러면은 오늘 긴 시간 거꾸로 가는 택시 작가 선생님 김지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수고해주신 김지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